대한민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을 때 수많은 전문가와 외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인도는 30년 넘게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렸지만 결국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40년 동안 도전했으나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KF-21 보라매라는 4.5세대 전투기를 날려 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 뒤에는 끝없이 이어진 시험, 실패를 통한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소식은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영국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체계 연동 시험을 진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고 전투기가 그 좌표를 미사일에 전달하며 발사 순간까지 전자적으로 완벽히 호환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외산 무기 의존국이라는 낙인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의미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우리 전투기의 날개 밑에서 불을 뿜는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KF-21 블록 1 사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블록 2단계가 시작됩니다. 블록 1에서는 외산 무장들을 탑재해 시험을 진행하지만 블록 2부터는 한국산 무장이 본격적으로 통합됩니다. 바로 천룡 미사일이 그 핵심입니다. 이미 FA-50 경전투기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곧 KF-21에 달려 실제 비행시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이전, 어쩌면 그보다도 빨리 국산 공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 전투기 체계 완성을 눈앞에 두었다는 역사적 선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KF-21 프로그램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40대를 한 번에 양산 계약하기로 했던 계획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대씩 나눠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안한 시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면서 차라리 한 번에 40대를 했더라면 더 편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KF-21의 개발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을 위한 준비 역시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경락고와 탄약고, 연료 공급 시설 등 부대 시설까지도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6년이 되면 모든 기반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성과는 체계 통합 능력의 입증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바로 수많은 무기와 전자장비, 센서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동시키는 일입니다. KF-21은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미티어는 지나치게 비싼 무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거리와 중거리 모두를 개발 중이며 목표는 기존 수입산 무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외산 무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 미사일의 개발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외산 무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체계의 완성을 위한 필수 열쇠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시험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KF-21의 수출 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은 냉정합니다. 라팔 전투기도 초기에 판매가 부진했으나 결국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프랑스 공군의 도입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KF-21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천룡 미사일과 국산 엔진, 그리고 무인기 편대 운용 개념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히 싸구려 대체품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과 천룡 미사일,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땀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기술, 방산산업, 그리고 국가적 위지를 집약한 결실입니다. 블록 1단계가 2026년에 끝나면 우리는 이미 4.5세대급 전투기 전력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그 이후 블록 2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한국산 무장과 엔진, 그리고 무인 전력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독자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KF-21은 외국산 무기 체계와의 호환을 중심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미티어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단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격은 전시 상황에서 지속적인 운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목표는 단거리와 중거리 모두에서 미티어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긴밀히 협력해 체계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KF-21의 체계 통합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천룡이라는 이름의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천룡은 단순히 지상의 고정 목표를 타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룡이 KF-21에 완벽히 통합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승인이나 수출 규제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진정한 국산 전투기로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무장의 독자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FA50SE는 F404 엔진을 개량한 것으로 사실상 형제관계에 있는 엔진입니다. 이 덕분에 향후 국산 엔진이 개발되면 FA50에도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엔진 개발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도가 수십 년간 도전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KTF-5500, KTF-16000 등 다양한 추력급의 제트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F-16000은 KF-21을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독자 엔진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 한 기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투기 엔진이 성공하면 이를 개조해 수송기용 엔진, 나아가 해군 전투함의 가스터빈 엔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곧 국가 전체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산 제트 엔진을 개발했으나 전투기에는 거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상 초계기 P1에 일부 탑재했을 뿐이고 지금은 롤스로이스 하청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40년 가까운 도전을 통해 세계 3위 수준의 엔진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처럼 전투기 엔진 개발은 국가의 기술력과 집념을 시험하는 가장 높은 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KF-21이라는 훌륭한 시험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길어도 15년 안에 한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군용 전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무인 드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장난감 수준의 소형 드론부터 프레데터 리퍼급 대형 무인 공격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는 제트 엔진 기반의 중 대형 무인기에서 열릴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제트 엔진은 바로 이러한 드론 시장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차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F-21 엔진 국산화는 국가적 기술 자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 무인기, 수송기, 심지어 해군 전투함까지 자국 엔진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기체의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방대한 산업 생태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하려면 수천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고 각종 센서와 전자장비, 무장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KF-21 개발은 곧 대한민국 방산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물론이고 전자통신 소재, 화학 등 수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6년 블록 1단계가 끝나면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 전투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대는 블록 2와 블록 3입니다. 블록 2는 국산 무장과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며 블록 3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강화, 나아가 무인 편대기와의 네트워크 운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3는 KF-21을 사실상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란 단순히 무기를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외부에 주렁주렁 무장을 달면 레이더 반사가 일어나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지만 내부에 무장을 탑재하면 기체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5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는 개념을 통해 블록 3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9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완비한 파생형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계획을 두고 그때쯤이면 6세대 전투기가 나올 텐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놓친 평가입니다. 한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제 공동 개발을 병행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도 KF-21 스텔스형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수출 전망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최소 2개 국가와 KF-21 우선 협상 대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중동과 동남아입니다. 이 지역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에 위존해왔지만 최근에는 가격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KF-2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빠른 납품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초기에 판매가 부진했지만 결국 꾸준한 수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300대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 지원,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등 패키지 형태로 접근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30년대에 KF-21을 수출한다면 이미 무인기 시대가 열릴 텐데 경쟁력이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인기가 전장을 지배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인 전투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휘 통제와 네트워크 허브 역할은 여전히 사람이 탑승한 전투기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점을 고려해 CCA, 협동 전투항공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을 중심으로 소형 무인 전투기 편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드론들을 통제하며 드론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격을 하거나 미끼가 되어 적의 미사일 위치를 노출시키고 심지어 전자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로열스라는 무인기를 개발하여 올해 말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유사한 개념의 무인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KF-21과 편대 비행을 한다면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운용 개념 중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를 아우르는 패키지를 판매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30억 달러 이상의 종합 패키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플랫폼입니다. 무기 체계의 독립, 수출 시장 개척,
그리고 미래 전장의 개념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KF-21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막 시작한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속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첫 단계 시험에서 좌절하거나 예산 초과로 중단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초반 리스크를 과감히 관리하며 블록 1 개발을 2026년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40대를 한꺼번에 계약할 계획이었지만 국방연구원의 권고로 20대씩 나눠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불완전성을 우려한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위험 분산과 속도 조절에 성공해 지금은 차라리 40대를 한 번에 했어도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곧 개발 시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미 KF-21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체계통합이라는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기와 센서, 레이더, 항전 장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작업입니다. 단순히 전선을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목표 탐지, 좌표 전달, 발사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무장 통합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천룡 미사일이 KF-21에 장착돼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우리는 외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체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엔진 국산화라는 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지휘사의 그러나 한국은 KTF-5500, KTF-16000 등 자체 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자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F-16000이 완성된다면 이는 곧 KF-21의 국산 엔진 탑재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수송기, 해군 함정의 가스터빈 엔진까지 확장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이 항공, 해양, 지상 전력 전체를 국산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전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아직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다면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판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 납기 준수라는 강력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 공급하며 보여준 납품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KF-21 엔진까지 국산화에 공급할 수 있다면 해외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인기 편대 운용 개념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으로는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F-35와 무인 전투기를 연동해 편대 작전을 실험 중입니다. 한국도 KF-21을 중심으로 CCA, 협동 전투 항공기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탑승한 KF-21 이 지휘관 역할을 하며 다수의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무인기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미끼가 되어 적 미사일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심지어 전자전을 수행해 적의 레이더를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로열스라는 무인기를 개발해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유사한 개념의 무인 전투기를 설계 중입니다. 이들이 KF-21과 함께 편대 비행을 시작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래 항공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무장 지원 체계를 묶은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KF-21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1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전투기 계약이 무인기와 패키지 판매를 통해 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국내용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전략 무기입니다.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 빠른 납품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KF-21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많은 전투기들이 한 세대를 거치며 급격히 노후화되거나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KF-21은 처음부터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개발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적 전략이었습니다. 블록 1에서 외산 무기를 연동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국산 무기를 본격적으로 탑재하며 블록 3에서 스텔스 기능과 내부 무장창, 무인 편대 운용까지 구현하는 단계적 발전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 구조는 KF-21이 단순한 현재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에도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이미 다른 무기체계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량 수출되며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계약 체결 불과 몇 달 만에 실제 전력을 인도받으며 한국의 납품 능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 판약과 부속품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KF-21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 정비, 교육, 그리고 무인기 운용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한국산 전투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선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는 국제 공동 개발과 협력입니다. KF-21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분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 개발에 참여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정치적 외교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사실상 외교와 안보를 묶는 전략 패키지로 작동했습니다. 한국 역시 KF-21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안보 네트워크를 함께 설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KF-21 프로젝트는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블록 2와 블록 3로 나아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엔진 국산화와 내부 무장창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 규모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산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수출과 기술 이전, 민수 분야 확장을 통해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보여준 수출 성과는 KF-21의 미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엔진 국산화 역시 한국의 기술 자립을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KF-21 엔진을 완성한다면 이는 단순히 자국 전투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한국의 방산산업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산 엔진은 무인기, 수송기, 심지어 해군 전투함까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이 전체 방위산업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무인기와의 연계 운용은 한국 공군의 미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KF-21이 지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다수의 무인기가 공격, 정찰, 전자전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6세대 전투기 개념과 다름없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작전 개념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라는 한계를 넘어 미래 항공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독립의 길이자 도전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 전장을 설계하고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모두 걸린 총체적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블록 1을 통해 외산 무장 통합과 안정성 확보에 성공했고, 블록 2에서는 국산 무장 탑재와 시험 발사가 본격화되며,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나아가 무인 전투기와의 편대 운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곧 한국이 진정한 항공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KF-21은 단순히 군사적 무기 체계를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가 수십 년간 실패했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해 결국 외국 위존을 벗어나지 못한 것. 중국이 40년 가까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 사례를 보십시오. 그만큼 전투기와 엔진 개발은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총체적으로 시험하는 과제입니다. 한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은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국가적 집념이 만들어낸 성취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엔진 국산화를 반드시 완성해야 하며 국산 무장을 KF-21에 완벽히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기와의 네트워크 운용 개념을 실현해 미래 전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된 방위 능력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자립, 국제적 발언권을 동시에 얻는 길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KF-21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은 빠른 납품 능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초기에 실패했지만 결국 300대 이상 수출하며 성공을 거둔 것처럼 KF-21 역시 장기적인 전략과 금융 지원, 패키지 판매를 통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와 국산 무장까지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체계로 수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변수와 예산 문제, 기술적 난관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이번 KF-21이 보여주듯 한국은 빠른 개발과 빠른 납품, 안정적인 품질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통해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적 협력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KF-21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그리고 천룡 미사일과 국산 엔진, 무인기 편대 운용 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KF-21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KF-21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힘과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보라매는 이제 막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비행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전장을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